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요즘 강원도청이 시끄럽습니다. 강릉에 제2청사를 만들겠다는 김진태 지사의 공약 때문에 100명이 훨씬 넘는 많은 도청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강릉으로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청 공무원들은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 강릉 중앙시장.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나선 김진태 지사. 강릉에 강원도청 제2청사를 만들어서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발표에 강원도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지사의 갑작스런 이전 계획 발표 때문입니다. 도청 내부 게시판에 이를 항의하는 공무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계터전이 바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는 글부터 유배라는 격한 반응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왜 지금 하지 말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지사님의 공약이라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힘없는 하위직, 공업직 같은 소수 직렬이 생활고를 겪을까 걱정이라는 댓글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있죠. 아무래도 아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러면서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순환 배치될 수 있도록 직렬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하라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조직부서라든가 아니면 노조에 저희들도 순환이 좀 빨리 되게끔 좀 배려해달라. 그렇게는 저희도 요청을 드렸어요. 강릉청사 이전을 위해 남은 시간은 6개월. 강원도는 다시 조직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0월 민선 8기 첫 개편에 이어 불과 석 달 만입니다. 김 지사가 공언한 제2청사 설치는 당장 불가능해 보입니다. 대신 지역 본부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도보다 인구가 많은 전남과 경남도 부지사급 2청사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 생긴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2015년 경남도청 서부지역본부가 모델입니다. 전남 동부본부는 1개국, 경남 서부본부에는 5개국이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이전 부서는 관광과 에너지, 전략산업 분야 등 150명입니다. 강원도는 이달 안에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강원도청 공무원들은 생활터전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FC도 사무국이 강릉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춘천 축구 팬들은 사무국 이전 문제는 축구 전용구장 유치에 전초전이 될 수 있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FC 사무국 강릉 이전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달 9일. 강원FC의 새로운 수장 김병지 대표가 사무국 환경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부터입니다. 강원FC 사무국이 위치한 의암야구장입니다. 지어진 지 18년이 넘어 시설은 노후했습니다. 시즌 중에는 야구 경기까지 함께 펼쳐지다 보니 시끄러운 환경에 사무실이 위치하기에는 열악합니다. 춘천 지역 팬들과 축구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균 관중도 춘천이 2,800명으로 강릉 1,600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등 이전할 명분이 없고 축구 전용구장 강릉 건립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무국을 강릉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춘천시 입장에서나 춘천 팬클럽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경기 보이콧과 같이 피켓 홍보도 하면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강원FC 춘천 팬들은 6 동안 춘천시장을 만나 대책을 요구했는데 6 시장은 사무국 이전이 명분이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반드시 춘천에 전용구장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FC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 양쪽 시장님들하고 또 밴드라고 또 의논을 하고
또 어떤 게 또 바람직한 건지도 검토를 다시 해서 사무국 이전 문제가 전용구장 유치 전에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육동환 춘천시장은 오늘 김병지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농협이나 축협, 수협과 산림조합까지 이 조합장 선거는 과거 조합별로 선거를 치르면서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선거 관리에 혼선이 많아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전국 동시선거로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른 선거에 비해 혼탁하다는 인식은 여전한데요. 왜 그런지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합장에 당선되면 4년 임기 동안 억대 연봉을 받으며 별도로 연봉 수준의 업무 추진비도 쓸 수 있습니다. 조합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 상당한 권한도 갖게 됩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비해 문턱이 낮아 일부는 향후 정치권 진출의 발판으로 삼기도 합니다. 때문에 선거는 과열되기 쉽고 후보들은 금품수수 같은 불법 선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인 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불법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강원도 내 조합당 평균 선거인 수는 1,500명 정도였는데 300명 이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조합장이 87명 가운데 15명에 달했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대의원 간접 선거를 치른 원주 원예농협은 61명 중 35명의 득표로 조합장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200명, 그보다 적은 지지만 확보해도 당선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 때문에 금품으로 조합원을 매수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겁니다. 여기에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후보 간 공약 대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지도와 인맥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는 점도 금권 선거 가능성을 높이는 면이 있습니다. 4년 전 조합장 선거에서 적발된 744건의 위법행위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273건이 불법 기부행위였고 선거를 한 달 앞둔 최근에도 관련 신고와 고발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 위탁 선거를 관리해야 된 배경하고 목적이 돈 선거 근절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목적에 충실하도록. 선관위는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후보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선거인도 적발되면 수십 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 행위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삼척에 새로 짓고 있는 블루파워 화력발전소는 올 하반기 본격 가동될 예정이어서 곧 시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항만공사가 늦어지면서 연료로 쓰이는 유연탄을 해상이 아닌 육상으로 운송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블루파워 석탄 화력발전소는 1055메가와트급 발전 설비 2기를 갖추게 됩니다. 이 가운데 1호기는 오는 10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동에 앞서 시운전을 해야 하는데 연료인 유연탄을 들여오는 게 문제입니다. 블루파워는 당초 유연탄을 맹방 항만에 하역한 뒤 바로 석탄 운송 터널을 통해 발전소로 이송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침식 저감 시설이 미흡해 항만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고 8달 만에야 공사를 재개하면서 항만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을 바꿔 동해안을 통해 유연탄을 육상으로 운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측은 국도와 터널 등을 통해 운송해 비산먼지 발생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주민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블루파워 측은 동해안에서 국도 7호선을 거쳐 맹방해변까지 차량으로 유연탄을 옮긴 뒤 발전소까지는 석탄 운송 터널로 이를 다시 운반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른 환경오염과 안전, 교통관리 대책도 확실히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도 7호선 주변으로 공동주택이 잇따라 들어서 있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 있고 교통체증도 배제할 수 없어 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제대로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요. 석탄가루가 무지하게 많이 날릴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삼척 시민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여론에다 유연탄 육상 운송 반발까지
삼척 블루파워 건설을 둘러싼 부정적인 시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다음 달 조직 개편을 위해 교장과 교감, 장학관과 장학사급 437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학력 향상에 집중할 더 나은 학력 지원관에는 심영택 장학관, 공보 담당관은 김상혁 교육과정과장, 정책기획과장은 김금숙 장학관, 유초등교육과장은 김용묵 원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은 허남호 화천고 교장이 맡게 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정책국을 신설한 3국 체제의 3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맞춰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중순 본청 직원 등 57명을 시군 교육지원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나누는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돌파하며 마감됐습니다. 이번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모두 84억 6,800만 원으로 당초 목표액이었던 83억 6천만 원보다 1억 원이 초과 달성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62일 동안 진행된 캠페인 모금액은 도내 위기가정 긴급 지원과 사회적 돌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내부에 부조리를 신고받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열어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법 부당 행위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특정 노조 가입과 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폭력과 협박 행위 등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인의 신원을 철저히 보고하고 접수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뇌병변을 앓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50대 활동 지원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과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활동 지원사 안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안 씨는 피해자의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7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안 씨에게 징역 1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공장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공장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99건으로 재산 피해만 1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이달 한 달 동안 도내 공장과 창고 430곳을 선정해 소방계획서 적정 여부와 시설물 불법 증축, 용도 변경 건축물 설치 여부, 위험물 사용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역에서 해양오염사고 22건이 발생해 13.4kl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 해역의 해양 오염 사고는 동해에서 6건 8.8kl, 포항에서 6건 1.7kl, 울진에서 5건 1.5kl, 속초서 5건 1.4kl 등이었습니다. 사고 위험 원인별로는 해난과 부주의에 의한 오염 사고가 각각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염원은 어선이 11건, 기타 선박이 5건 등이었습니다. 강원도의 관광객 유치와 재원 마련을 위해 면세점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 양희원 부연구위원은 정책 톡톡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정 면세점을 설치해 수익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도 특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지정 면세점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휴식과 휴양 관광에서 벗어나 쇼핑과 체험 관광으로 변화를 위해 면세점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3학년도 강원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율이 5년 만에 80%를 넘었습니다. 2018년 81%였던 도내 직업계고 신입생 총 충원율은 2019년 79%, 2020년에는 77%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84%로 올랐습니다. 도교육청은 반도체와 항공, 반려동물 학과 신설 등 대대적인 직업계고 개편이 충원율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다양한 직업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자가 1년 만에 7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3,132건으로 2021년 460건에 비해 7.7배 급증했습니다. 춘천시는 총 보험료의 70에서 91%, 기초 차상위 계층 100%를 지원합니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과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기 가수 싸이 씨가 다음 달 연세대 미래캠퍼스 내에 개원할 연세예술원 특임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연세예술원은 문화예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세대학교 산하교육기관으로 싸이는 특강과 세미나, 예술원 홍보, 협력 활동 등 특임 교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밖에 가수 스위소로우의 김영우, 제1의 정다운, 작곡가 정지찬, 래퍼 기린, 뮤지컬 배우 헤이, 배우 서지석 등 40명이 교수로 활동합니다. 연세예술원은 오는 12일까지 영화학, 연극학, 실용음악학 등 3가지 전공의 신입생 120명을 모집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발표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내용이 특정 도시에 집중돼 있다며 강원도가 도내 18개 시군의 정책들을 균등하게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